이웃나라 몽골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포함한 SNS의 댓글창이 조용히 무너지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류의 진심이었던 몽골 청년들은 말이 없어졌고 사람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몽골과 한국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로 형제의 나라 몽골에서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심리전과 문화 침투를 연구해 왔지만 정작 제가 그 한복판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렸을 때만 해도 이건 그냥 평범한 NGO 자문 업무라고 생각했어요. 한류 문화 기반 청년 지원 프로젝트, 뭔가 화려하고 가벼운 일이겠구나 싶었죠. 첫 미팅에서 만난 몽골 대학생들은 생각보다 진지했습니다. 자비로 K-팝 영상을 만들고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청년들이었어요. 특히 아리운 바야르라는 20살 여학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0만 구독자를 보유한 K-팝 유튜버였는데 영상 하나하나에 정성이 가득했어요. 데이비드 선생님, 저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아리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그냥 격려차 대답했죠. 물론이죠. 문화 교류는 언제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리운의 최신 K-팝 댄스 영상에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은 CIA의 문화무기다. 중국을 배신하는 행위, 서구 제국주의의 앞잡이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악플러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댓글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모두 몽골어와 영어로 작성되어 있었지만 IP 추적 결과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서 올라온 것이었어요. 게다가 문체와 논조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건 조직적이야. 제가 중얼거렸을 때 아리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제 친구들 채널에도 똑같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모두 같은 시간대에 올라왔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악플이 아니라 조직적인 문화 침투 방어 전략이었어요. 한국 문화 콘텐츠를 사상적 위해물로 몰아가려는 체계적인 공작이었죠. 다른 청년 유튜버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K-드라마 리뷰 채널, 한국어 학습 콘텐츠, 심지어 한국 음식 소개 영상까지 모두 표적이 되었어요. 댓글창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한 청년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냥 좋아하는 음악을 소개했을 뿐인데.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K-팝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 청년들에게는 자유로운 표현의 수단이었고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밤늦게 호텔방에서 댓글들을 다시 분석하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화는 정말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간절히 지키고 싶어하는 것도 문화구나 싶었어요. 제가 몽골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몽골 방송에서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편성표에서 빠지고 재방송도 중단되었습니다. 이상해요. 시청률이 높았는데 왜 갑자기? 현지 방송사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댓글 공작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죠. 세종학당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갑자기 정부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고 일부 강의가 중단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던 학생들이 당황하며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 수업이 왜 없어졌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했어요. 그냥 예산 문제라고만 했죠. 저는 배후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 조사 끝에 중국 문화교류협회라는 단체가 몽골 정치인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들은 한류는 식민적 콘텐츠라는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정체성 연대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였어요. 역사적 유대감을 내세우며 한국 문화를 서구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몰아가고 있었죠. 놀라운 건 그 속도였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한국 관련 프로그램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어요. K-팝 방송 시간 단축,
한국 영화 상영 취소, 심지어 한국 기업 광고까지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아리온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리온, 당신들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잘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검열은 총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금과 언론, 그리고 정치적 압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문화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부담을 우려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한국은 우리를 포기한 건가요? 한 학생이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청년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해졌어요. 공식 프로그램이 사라지자 개인적으로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한국어 스터디, 비공개 K-팝 커버 모임 같은 것들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지켜야 해요. 아리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침묵했지만 청년들은 그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한류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리온에게 기회가 찾아온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중국 내 K-팝 페스티벌에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30만 구독자를 보유한 몽골의 유명 K-팝 유튜버라는 이유로 공식 게스트로 초대받았죠.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아리온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어요. 저는 왠지 불안했어요. 최근 몽골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중국에서의 초청이 순수한 의도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리온의 기쁨을 꺾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아리온. 혹시 모르니까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 그냥 공연만 하고 올 거예요. 출국 당일 저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아리온은 한국 아이돌 스타일로 예쁘게 꾸미고 나타났어요. 가방에는 태극기 배지까지 달고 있었죠. 아리온, 그 배지는 빼는 게 어때요? 왜요? 저는 한국을 좋아한다는 걸 숨기고 싶지 않아요. 몇 시간 후 아리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북경공항에서였어요. 선생님, 저 게스트로 초대받은 거 갑자기 취소가 됐다고 해요. 공항 대기실인데. 다음 비행기로 그냥 돌아가려고요. 아리온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몽골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류는 위선, 한국어는 식민 언어라는 가짜 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일부 한류 학원에는 협박 쪽지가 붙었습니다. 중국을 배신하는 교육을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부모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자녀의 한국어 수업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딸이 위험한 건 아니죠? 한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아리온이 소식이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한류 콘텐츠 크리에이터들도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아리온이 울란바토르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밝고 활기찼던 모습은 사라지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냥 한국 문화를 좋아했을 뿐인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국 콘텐츠 하나 때문에 한 청년의 꿈이 짓밟힌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문화는 정말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도 문화의 힘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온의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NGO 자문단 자격으로 문화 탄압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자료를 수집했어요. 조직적인 댓글 공작의 증거들, 방송 편성 변경 내역, 정치적 압력의 흔적들. 모든 걸 문서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리온의 증언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도움이 될까요? 아리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진실은 언제나 힘이 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일이 몽골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총 대신 댓글이 전장을 대체한 시대입니다. 보고서 서두에 이렇게 썼어요. 문화 침투 방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습니다. 완성된 보고서는 5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유네스코 그리고 주요 국제 언론사에 동시에 발송했어요. 제목은 침묵당한 목소리들 몽골 내 한류 문화 탄압 실태였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CNN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데이비드, 이 보고서 정말인가요? 확인된 사실들인가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증언과 물증까지 완비되어 있어요. 며칠 후 CNN에서 특집 기사가 나갔습니다. 중국, 몽골 내 한류 청년 감시라는 제목이었어요. BBC와 가디언도 뒤따라 보도했습니다. 한류는 단순 유행이 아닌 민주주의의 목소리였다는 가디언의 헤드라인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자 몽골 내 분위기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외교적 파장을 우려한 거죠. 아리운도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아리운이 당황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상징이 되었어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청년의 상징이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리운이 한 말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유가 있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위협이 된다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국제 여론이 높아지자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문화 교류는 인류 공통의 자산입니다. 특정 문화를 좋아하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외교부 대변인의 이 발언이 나온 후 상황이 급반전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류는 그냥 춤이나 음악이 아니었어요. 저항의 리듬이었고 자유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쓰면서 밤을 새운 날들이 많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국제 언론 보도가 쏟아진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술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B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방식을 분석한 내용이었는데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니라 사람 중심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프랜차이즈는 현지 청년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만 주는 게 아니라 교육과 공동 경영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큐의 나레이션이었어요. 실제로 몽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가 현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매장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현지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의도였죠.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 기업 현지 담당자의 말이었어요. 세종학당의 진짜 모습도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어학원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플랫폼이었다는 거예요. 아리운이 세종학당에서 배운 건 한국어만이 아니었어요. 자신감, 창의성,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까지 배웠던 거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리운이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언어 뒤에 숨어있는 문화와 철학을 배운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알려지면서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기술 강국이나 경제 대국이 아니라 신뢰와 공감의 시스템을 가진 나라로 말이죠. 뉴욕 타임스의 칼럼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진짜 수출품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퍼뜨린 것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소통 방식이었다. 저도 이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그저 미국의 우방국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몽골에서 직접 목격한 한국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만난 직원들은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몽골인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언어 장벽이 있어도 마음을 전달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팔러 온 게 아니라 친구가 되러 왔어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거창한 정치적 메시지나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순수한 인간적 교감이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바뀌는 걸 보면서 저는 놀라웠어요.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사람입니다. 제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할 때 한 말이었어요. 기술을 만드는 것도 문화를 창조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니까요. 아리운과 같은 몽골 청년들이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거였어요. 완벽한 시스템이나 화려한 기술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 자신도 크게 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몽골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정치적 파트너 정도로 생각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라고 여겼죠. 하지만 아리운과 몽골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이들이 겪은 일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한류를 수출한 게 아니라 침묵 속에 용기를 퍼뜨렸어요. 제가 한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나 싶어서 말이죠. 몽골 청년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태도였어요. 삶을 대하는 자세,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 그리고 진실된 소통을 추구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한 학생이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명확한 답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독특한 경험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역사,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만든 거죠. CIA에서 일할 때는 주로 지정학적 관점에서 국가들을 분석했어요. 군사력, 경제력, 정치적 영향력. 이런 것들로만 나라를 평가했죠. 하지만 몽골에서의 경험은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청년들이 사랑한 나라는 위대한 전략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온 작은 웃음이었어요. 저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제로 아리운과 친구들이 한국을 좋아하게 된 계기들을 들어보면 모두 작고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K-팝 가사 속에 담긴 따뜻한 메시지, 드라마에서 본 가족 간의 사랑, 한국어 선생님의 격려 한마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꿈을 꿀 용기를 줬어요. 아리운이 말했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아름답다고 가르쳐 줬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기존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도상의 한 점이 아니었어요. 살아 숨쉬는 문화와 철학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국제 언론에서 저를 인터뷰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왜 한국을 옹호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옹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자유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식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 진심이 전달됩니다. 제가 마지막 보고서에 쓴 문장이에요. 이 한 줄이 제 몽골 경험을 가장 잘 요약한다고 생각해요. 아리운이 저에게 보여준 마지막 영상이 있어요. 중국 게스트 초대 취소 사건 이후 처음으로 만든 영상이었는데 춤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는 영상이었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해요.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어려워요.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가진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복잡한 설명 없이도 마음을 움직이는 힘 말이죠.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몽골 정부가 압박을 받기 시작하자 저는 다음 단계를 고민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죠.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아리운이 제안했습니다. 자유 콘텐츠 연합 같은 걸 말이에요. 처음에는 무모한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아리온의 눈빛을 보니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청년들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정부나 기업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지켜나가자는 거죠?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맞아요.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100명이 넘는 몽골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K-팝 팬, 한국어 학습자, 드라마 애호가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로 뭉쳤어요. 첫 회의에서 아리온이 선언했습니다. 춤보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더 소중해요. 우리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여기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유 콘텐츠 연합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자체 한국어 교육 과정이었어요. 세종학당 수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학습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죠. 선생님들을 모셔올 수는 없지만 우리끼리라도 배울 수 있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생님 역할을 맡았고 교재도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온라인 플랫폼까지 구축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유학 프로젝트였어요. 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였죠. 정말 가능할까요? 누군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순 없죠. 아리온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청년들은 각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일하고 과외를 하고 번역 일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한 달에 $10씩만 모아도 1년이면 충분해요. 경제학과 학생이 계산해서 보여줬어요.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감동했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세 번째 프로젝트는 문화교류 행사였어요. 몽골의 전통 문화와 한국 문화를 함께 소개하는 축제를 직접 기획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몽골도 사랑해요. 아리온이 말했습니다. 두 문화가 만나면 더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어요. 축제 준비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장소 섭외부터 시작해서 허가 문제, 자금 부족 등. 하지만 청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게 바로 연대의 힘인가 봐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개인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구독의 대상이 아니라 연대의 파트너가 되어 있었어요. 축제 당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몽골 전통 무용과 K-팝 댄스가 함께 무대에 올랐고 한국어로 부르는 몽골 민요도 있었어요. 한류는 누군가에겐 생존의 플랫폼이었어요. 제가 축제 폐막식에서 한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느꼈거든요. 국제사회의 압력과 청년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결합되면서 몽골 정부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적 부담을 느낀 거죠. 먼저 방송 정책이 바뀌었어요. 취소되었던 한국 드라마들이 다시 편성표에 올라왔고 K-팝 프로그램도 복원되었습니다. 정말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방송사에 전화해서 물었다고 해요.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세종학당 예산도 원래대로 복구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늘어났어요. 정부가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한 거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법적인 차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유표현보호법이 의회에서 통과된 거예요. 개인이 특정 문화를 좋아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아리온과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였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청년들 자신에게서 일어났어요. 그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는 주체가 되었어요. 아리온은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K-팝 커버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였어요. 마지막 영상에서 아리온이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춤을 준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나는 그걸 노래하고 싶어요. 그 영상은 전 세계에서 500만 뷰를 기록했어요. 댓글창에는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자유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과 몽골 모두 사랑해요. 저도 댓글을 남겼어요. 아리온, 당신이 세상을 바꿨어요.
몇 달 후 저는 몽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거죠. 하지만 진짜 성과는 보고서나 정책 변화가 아니었어요. 공항에서 아리운과 청년들이 배웅을 나왔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자신들의 자유를 지켜낼 거라고 말이죠. 선생님이 없어도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아리운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자유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울란바토르는 처음 왔을 때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그냥 지명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리온에게서 연락이 와요. 자유 콘텐츠 연합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몽골 정부가 문화 다양성 정책을 더 강화했다는 이야기들. 무엇보다 기쁜 건 청년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는 총보다 강하고 음악보다 깊다는 걸 증명하면서 말이죠. 한국은 정말 조용한 나라지만 마음은 가장 크게 울리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울림이 몽골 청년들의 가슴에 닿아서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기술 강국도 경제 대국도 아닌 진심을 나누는 나라로 말이죠. 그리고 그런 한국을 사랑하게 된 몽골 청년들을 통해 저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자유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권리였고, 문화는 소비가 아니라 소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말할 자유였고 세상을 바꾸는 진심이었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